이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록 행정사 대표 김영원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의 요건들을 시리즈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장소적 요건을 자세히 좀 살폈고요. 오늘은 계속성 요건과 시설 요건을 좀 묶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처음 당해보는 수용이라 법령도 잘 모르시겠고 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 조건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고 답답하시죠? 그렇다고 국가가 하는 일이니 잘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절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시행자는 어떤 측면에서 이주민들의 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꼼꼼히 시청하셔 실력으로 무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청하시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체하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셔서 해결하고 넘어가시고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직접 찾아오시면 더 좋고요. 꼭 저와 상담해서 좋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상록 행정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계속성 및 시설 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살폈던 영업보상의 전체 요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업보상의 요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정리해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죠. 장소, 시설, 계속성, 허가 등인데요. 이 네 가지 요건들은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세 개 갖추고 하나 미비했다면 당연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죠. 장소는 우선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한 장소여야 하고요.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형질 변경 토지에서 한 영업은 제외됩니다. 시설은 인적시설, 물적시설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영업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체결일까지 계속 하셨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영업이 허가나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허가 등을 득하셔야 됩니다. 득한 거로는 부족하고 허가받은 대로 영업을 하셨어야 합니다. 자, 그럼 계속성 요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먼저 말씀드리면 기준일 보통 사업인정 고시일이 되겠죠. 이때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개일까지 계속 영업을 하셨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대법원은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빠른 날로 봐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또한 개별법에서 정한 행위 제한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구를 지정하고 이때부터 이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제한하는 그 행위 제한일을 말합니다. 이 행위 제한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보다 빠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그 행위 제한일을 기준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계속 영업을 하지 않고 일시적 혹은 계절적인 영업의 경우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데, 이 경우 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법원은 보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여름 한철만 장사하는 그 민박집이 논란이 됐는데, 국토교통부는 영업보상의 대상이라고 유권 해석했어요. 또한 계속 영업은 안 하지만 여름철 수영장과 겨울철 눈썰 매장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보상에서 제외할 것이냐?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영업보상의 대상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 요건을 좀 보죠. 시설 요건도 계속성 요건과 마찬가지로 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단순히 종업원 수의 많고 적음, 시설의 규모나 수량이 크고 적음,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사업 시행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느냐, 요거를 판단 요소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오늘날에는 첨단 업종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자도 1인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례인데요. 시골 5일 장터에서 앵글하고 천막으로 건물을 짓고 국밥집을 운영하다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대법원은 영업보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매일 장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단절없이 지속되었고, 장사가 영업 준비와 장사를 마친 데 이제 청소하고 뒤처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5일 중에서 약 한 3, 4일은 영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죠. 당연한 기결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 분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애매모호하잖아요. 따라서 철저하게 따져서 영업권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제 소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행정사 업무가 아주 다양합니다. 행정청을 상대하다 보니까. 근데 저 상록행정사는 전국의 그 공익사업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손실보상과 토지보상, 영업보상, 지작물, 잔여지 이런 것들 다 손실보상이죠. 손실보상과 이주대책, 생활대책 이런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약간 겸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그 검색창에 상록 행정사를 치고 들어가시면 제 블로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동안 있던 사례들과 자세한 내용, 판결, 국토부 해석 이런 것들을 비교적 많이 실어놨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 이주민들께서 많이 하셔야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전화번호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제가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수원시청 옆에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대환영입니다. 이주민 여러분, 좀 생소하고 어려우시죠? 이해하시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영업보상의 허가 등의 요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